네, 93회 전산생물이급 실무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로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항상 일반용표 문제 나오고 있죠. 5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자, 이런 건 쉬운 거죠. 거래처 직원한테 우리가 돈을 쓴 거니까 잘 보인 거죠. 접대비. 그러니까 4월 1일 날에 차변에 접대비 해가지고 800번대 접대비를 쓰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30만원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었으므로 보통예금 30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입니다. 자, 4월 10일 날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원만큼을 현금 납부하였습니다. 1번, 2번은 아주 기초적인 그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협회비는 공과금이죠. 그래서 세금과 원가로 공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월 10일 날에 자변에 뭐다? 네, 세금과 원가. 몇 번째? 공장이란 말이 없으면 800번 들어가시면 돼요. 얼마? 5만원 공개하시면 되고, 이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5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3번. 5월 1일 날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원만큼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다. 우리 이거는 차입원가 자본화이죠?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랍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뭔가면은 이제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준 거죠. 그쵸? 이건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라는 얘기죠. 근데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건물을 현재 짓고 있죠. 즉 건설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포함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350만원 대변에 당좌이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당연히 회계 1급 수준의 문제이니까 잘 풀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1급 때 늘 얘기했죠. 네, 건물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건물의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시키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당좌이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6월 5일 날 액면가 1억 원의 사채를 9,900만 원만큼의 할인 발행을 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요,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변에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쵸? 그럼 증가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액면가로 항상 대변에 분개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요 1억보다 작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들어왔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할인 발행한 거니까 당연히 9,900만원 보통예금 들어오고 차변에 100만원만큼은 자체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공개를 하시면 되겠다. 자, 6월 5일 날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돌렸습니다. 항상에는 뭐다? 액면가로 분배를 하세요. 자, 근데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9,900만 들어왔죠? 이유가요. 우리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할인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100만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공개를 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이제 유효이자를 보기 위해서 생각하죠. 선생님 차변에 사채만 쓰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할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만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6월 10일 날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원과 지방소득세 5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월급을 줄 때 소득세나 지방세를 이제 이렇게 원천 징수하게 되면요, 주로 이제 예수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하죠. 걔를 납부한 거니까 당연히 차변에 예수금 사라지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자, 6월 10일 날 보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예수금 사지고, 그쵸? 얼마? 55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갑니다. 이상으로 일반연표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산세무2급의 일반연표 문제가 은근히 쉬워요. 쉬운데 여기 보면은 딱 하나 정도가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갈 뿐이에요. 나머지 보시면 어때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은요 거의 뭐 이거는 전산회계 1급도 아니죠. 거의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분기가 지금 이제 나온 거고요. 그쵸? 3번 정도쯤 되어도 이것도 전산회계 거의 뭐 2급에서 쌤이 다루어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거의 뭐 1급 수준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있는 이 사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회계 2급, 회계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쉽게 나온 그런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무 2급은 늘 얘기하지만 전산회계 1급 실력만 있어도 일반 전표에서는요 거의 3, 4문제 정도는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매매천표 입력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8월 7일날 수출업체인 서울에 제품을 도밀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의 체크, 의해서 납품하고 납품을 했다는 얘기는 판매했다는 얘기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성형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네요. 자, 판매하고 영세율 성형연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출의 영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8월 7일날 매매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의 영세니까 몇 번? 12번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세원기한서 보니까요. 제품이라고 나와 있고 수량은 몇 개? 10개. 단가는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2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누구입니까? 문제에서 서울로 나와 있으니까 서울 체크하면 되고 영세율 전자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영세율 구분은 알고 있죠. 수출은 항상 1번이었고 영세는 항상 3번이었죠. 우리 시험은 항상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영세는 3번 뭐 이렇게 거의 뭐 암기하듯이 거의 선택하고 있죠. 네, 분기는 전액 외상으로 했네요. 2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2천만원 맞고요.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건 외상 매출금 2천만원이 맞겠습니다. 1번은 쉬운 문제이다. 그쵸? 2번 8월 21일 날 B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했답니다. 판매 대금은 33만원만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잘라주는 형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현금 영수증 체크.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8월 21일로 가겠습니다. 우선 물건을 판매했으니까 매출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요. 매출의 현금 과세가 되겠죠. 22번 가시면 되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 A 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제품. 자, 수량은 1개, 단가는 33만원. 뭐 1개일 때는요. 웬만하면 적지 마시고요. 공가액에다가 33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30에 3만원 잘라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장현성 씨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분기를 해야 되는데 전액 현금으로 수령을 했죠. 현금 수령하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전액 현금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누르시면은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은 뭐 자동으로 분기될 거고요. 현금인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 분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된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성형연서 자료입니다. 자, 전자성형연서의 동그라미, 그쵸? 매매천표에 입력하세요. 자, 우리가 발급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판매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하나로 상사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의 하나로 상사되어 있죠. 그럼 뭐다? 매출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5일 날에 매출의 과세 몇 번? 네, 11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품목은 제품이 되겠죠.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4천만 원에 400만 원이라고 공고가액과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는 내가 하나로 상사니까 공급받는 자를 봐야 되겠죠. 누구였습니까? 항체라고 나와 있죠. 자, 항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합니까? 전자 성기한서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야 되고, 자, 붕괴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서는 대금을 무엇으로 주었다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세운기한서의 맨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 3번. 대변의 제품 매출은 맞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공개하면 되는데 현금이 300이 들어옵니다. 그럼 30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며 거래처는 항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9월 27로 가겠습니다. 당사는 본사 사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운기한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세운기한서 밑줄짝 체크. 자,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만큼 공급가 4,4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을 주었고 나머지는 외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했죠. 그렇죠? 그 철거할 때 들었던 이 용역비를 세운기한서로 받았죠. 그러면 이 세운기한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입에 과세로 가는 게 맞는데 잘 들어요. 이는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죠. 맞잖아요.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위에 건물을 부셔버리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뭐다? 구 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니까 얘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토지는 면세니까. 토지와 관련된 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치면 되겠죠. 자, 9월 27로 가겠습니다. 그럼 매입의 불공입니다. 그쵸? 54번 가시면 되고, 자, 품목은 뭘로 할까요? 그냥 철거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품목은 말만 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공개하시면 되고, 자, 4,400이니까요. 4천만 원에 400이 되겠죠. 과로원에도 세액과 공급가액이 이렇게 잘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이름은 세로 용역이니까 네, 세로 이렇게 용역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에다 체크합니까? 네, 체크해야 되겠죠. 붕괴는 몇 번입니까? 대금 중 돼 있으니까 그렇죠. 철거 비용 총액 중 돼 있으니까 혼합으로 하시면 되고, 아 잠시만요. 아, 불공제 사유를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F2 누르고 몇 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으로 가야 되겠죠. 네, 요것도 체크하시고 붕괴는 혼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죠. 누굽니까? 네, 토지가 되겠죠. 4,400. 그 다음 대변에 돈 줍시다. 첫째, 2,500은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2,50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을 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되겠죠. 토지를 철거하는 것은 장사가 아니니까 영업과 관련없는 내용이니까 얘는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1, 2, 3, 4번을 풀어보니까 또 어때요? 거의 뭐 풀이하기 민망할 정도로 전산회계 1급이죠. 그쵸?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전표도 매매전표도 한두 개 정도만 어려움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뭐 회계 1급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일반하고 매매전표 30점 맞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2일이네요. 미국 선사에다가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했죠. 자, 수출 신고일은 11월 26일 날, 선적일은 12월 12일이고요. 자, 수출 대금은 12월 30일 날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직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로 하면 되겠죠. 자, 12월 12일 날 매출의 수출 몇 번?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은 당연히 뭐 제품이고요. 자, 2만 달러인데, 자, 이 2만 달러를 어디에 곱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같습니다. 선적일과 그 다음에 환가일 중 빠른 날이죠. 그러면 선적일이 12월 10일이니까 오늘이죠. 12월 10일의 환율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누굽니까? 달러당 1100이죠. 얘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환율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전에 뭡니까? 환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전에 환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없고 전액을 12월 말날에 달러로 받기로 했으니까 오늘 12일 날 팔았는데 말일날 받기로 했다는 얘기는 외상이잖아요. 전액마다 외상 매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날은 자,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일단 품목은 제품을 적고 그 다음에 달러는 2만 달러 2만 달러에다가 곱하기 환율은요 선적일의 환율 1100 곱하면은 2200이 되겠습니다. 영세니까 부가세는 0이고요. 수출은 영세이죠? 네. 자, 거래처 누구입니까? 선사죠? S만 누르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미국 선사라고 나옵니다. 영어 거래처가 나올 때는요, 영어 알파벳 한자만 치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엔터 치면 영세로 구분 가는데, 얘는 자체가 수출이니까, 그쵸. 직접 수출 1번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외상이죠. 그러면 2번 전액 외상. 대변의 제품 매출 2200, 차변의 외상 매출금 2200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 전산세무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회계 1급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 했습니다. 매미션표 입력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자, 문제 4번이죠. 자, 문제 3번의 부가세하고 문제 5번의 원천징수는 별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전산회 계산의 결산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결산은 뭐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의 입력 메뉴에서 직접 공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금액만 입력하시면 점표 추가했을 때 전산이 알아서 분결해 준다. 5가지 있었죠?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연습해 왔던 거니까 크게 문제없이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문제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수동과 자동을 체크하도록 하죠. 자, 1번 수동이죠? 네, 2번 수동, 3번 수동입니다. 4번 수동이네요. 5번은요, 자동이죠? 키워드가 법인세. 야, 그러면 이 문제는 5번만 자동이고 나머지 1, 2, 3, 4는 전부 다 수동이니까 직접 분개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자, 이번 연도로 생각하세요. 자, 이번 연도 9월 1일 날에 이제 1년 이내이면은 단기가 되겠죠. 그럼 단기간에 상환한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했고요. 차입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80원인데, 이게 이번 연도 말에 보니까 현재 기반 환율이 1270원이랍니다. 그쵸? 자, 그럼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외화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때는 항상 외화를 평가하는데 수익이 나면은 외화환산이익, 손실이 나면은 비용으로서 외화환산, 손실로 분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은 계정 과목이 일단 누구예요?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이죠. 얘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장부상에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차입 당시 2만 달러가 1달러에 1280원이었으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280 하면은 2560만 원만큼이 장부에 갚을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1달러에 1270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곱하니까 2540만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2560만 원만큼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갚는다면은 달러가 약간 내려가지고 2,540만 원만큼만 갚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이 20만 원만큼이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다? 예,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제 항상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의 감소, 맞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자산의 그렇죠. 증가라고 했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갚을 게 줄거나 내 거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갚을 게 늘어나거나 내 것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 논리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갚아야 할 돈이 줄었으니까 나한테는 이익이죠. 그래서 외화환산 이익이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 외화환산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얼마? 20만원. 그리고 차별은 뭐다? 단기 차입금으로 20만원만큼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12월 말일날 가서 분개하겠습니다. 10만원 줄었으니까 대변의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다. 10만원. 그리고 차변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단기 차입금을 20만원만큼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부채 감소 20만원. 거래처 누구? 거래처가 안 나와있죠. 원래 단기 차입금 거래처 적어야 되는데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안 나와있으면 안 적으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찾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당사는 3월 1일 날 1년치에, 자, 1년치라는 얘기는 12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1,2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고요.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임대료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은 이번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1일 날에 힌트가 있으니까 요 날짜에 가가지고 분개를 확인해 볼게요. 잠시 3월 1일자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우리 경리가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온 걸 대변에 전부 다 임대료로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그림으로 쌤이 설명드리면 자, 3월 1일 날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수익이 정말 1200만 원이 맞을까?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월할 계산할 것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1200만 원 가지고 정말 이게 1년치의 수익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1200만 원 곱하기 1년치니까 12달 12분의 자 3월 1일부터 우리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면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러면 살려볼까요? 3,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이니까 1000만 원만큼이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회계는 항상 발생주의니까 돈을 1200만 원만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번 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1000만 원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다가 1000만 원만큼을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1200 찔렀으니까 어떻게 한다? 1000만 원 놔두고 200을 빼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200만 원만큼을 감소를 시키고 그쵸? 대변에 이하를 뭐다? 내년에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미리 받은 거니까 먼저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 분개가 정답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12월 31일 날로 돌아가가지고 차변에 어떻게 한다? 야, 임대료 너무 많이 잡았다. 얼마? 200. 빼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대변은 뭐다? 그럼 얘는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하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급 때 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분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리가 문제에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임대료로 분개하지 않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정답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똑같죠? 임대료로 분개하던 선수익으로 분개하던 일단 뭐다? 계산은 해야 돼요. 이번 연도에 임대료는 얼마이다?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를 1000만 원만큼 보고 해야 되는데 경리는 처음부터 아예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전혀 잡아주지 않았죠. 그럼 이걸 수익으로 안 잡아주면은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안 되니까 12월 말날에는 대변은 뭐다? 오히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1000만 원만큼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만큼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야, 이만큼은 미안하지만 단기분이다. 이거는 내년 걸 미리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수 수익에서 빼자 해가지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분개했을 때의 케이스와, 그쵸? 선수 수익으로 분개했을 때의 케이스는 정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수익을 제거하고 제거한 만큼 먼저 받은 수익으로 처리한 거고, 얘는 수익을 아예 잡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잡아주고, 맞죠? 먼저 받은 수익을 잡아준 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와 이 논리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자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날에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세 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입력하세요. 납부세금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계상하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때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 부가세 상계정리분계하는 얘기죠. 부가세 상계정리분계는 쌤이 그냥 아예 왁구를 외우라고 했죠. 이해는 딱 한 번만 하고 왁구를 외우시면 됩니다. 차변은 뭐죠? 부가세 수금,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맞죠?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자, 분계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가세 수금 2천만 원만큼은 부채이니까 상계할 때는 차변에 사라지면 되고요. 2천만 원. 여기 있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상계할 때는 대변에 사라지면 되죠. 그러면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 얼마? 600이 되는 거죠. 우리는 600을 납부하면 되는데 12월 말날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기예정 미환급세액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9월 말일자로 줘야 하는 얘기인데, 자, 9월 말일자 한번 가볼까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9월 말일자 가니까, 자, 여기도 당연히 9월 말일 날에는 상계처리 분계가 돼 있겠죠. 상계처리 분계는 3월 말일, 1기예정 3월 말일, 그 다음에 1기확정 6월 말일, 2기예정 9월 말일, 2기확정 12월 말일, 3, 6, 9, 12 말일 날에 하는 게 상계분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뭐다?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분계되어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매입세액이 많은 바람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환급세액은 이제 미수금을 분계한다는 얘기죠. 미수금. 그러면 이 미수금을 분계했는데 예정 신고 때는 여러분들 그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확정 신고 때 가가지고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미수금을 어떻게 한다?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계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이 삽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얼마입니까? 요것만 딱 봤을 때 600이었죠. 근데 예정 때 환급받지 못한 400이 대변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600 낼 게 있는데 400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40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빼면은 이제 얼마? 600에서 400 뺐으니까 20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세금은 200으로 카운트하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액공제니까 내신 많은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만큼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많은 만큼을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개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가셔가지고 차변은 뭐다? 부가세 예수금 얼마? 네, 1,400만 원 매출세액 사라진다.
그리고 대변은 뭐다? 1,400이 아니네요. 2천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대변에는 부가세 대입금 얼마? 1,400이 사라진다. 그러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600이죠. 근데 예정 신고 때 우리가 400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미수금을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공부했던 예정 신고 미양급세 얘기예요. 400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사라지면 이제 200만 납부한대요. 근데 전자신고하니까 10,000원을 빼주더란 얘기죠. 돈 벌었죠. 그래서 이걸 대변은 뭐다? 수익 발생 잡 이익으로 처리하면 이게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10,000원 빼니까 결국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은 199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납부합니까? 다음 달 25일날 납부합니까? 다음 달 25일날 납부하니까 대변에 뭘로? 그렇죠. 미지급세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된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이해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만 조금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까? 네,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갚아야 될 부채이죠. 4,500이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자,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년 1월 말일 날에 상환기일이 도래합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4,500만 원만큼은 장기란 말은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건데, 그쵸? 지금 오늘이 12월 말일이죠. 그럼 하루만 차고 나면은 내년 2021년이에요. 그쵸? 그러면 2021년도에 1월 말일날 갚기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갚을 날짜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그러면 더 이상 넌 뭐다? 장기차입금이 아니다 하면서 차변에 장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갚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감소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대변에 뭘로 분개하면 된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둘 다 갚아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되는 거죠? 넌 더 이상 장기차입금 아니야 하면서 부채를 감소시켜주자. 어떤 은행? 대한은행. 맞습니까? 맞네요. 얼마? 4,500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어떤 이름으로 분개하면 되겠습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얘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대한은행으로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번도 끝났고요. 참고로 4번은 이제 내년 1월 31일 날이 되면은요, 분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에 사라지고 대변에 돈 주는 분개하면 됩니다. 혹시 그런 분개가 일반 전표에서 문제 나올까봐 쌤이 여러분께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린 거고, 혹시나 1월 말 날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상환기간을 또 1년 이상 또 연장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유동성 장기부채 사라지고 장기차입금을 대변에 다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역분개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수동 분개는 마감을 하고요. 이제 자동 분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분개는 이제 결산자로 입력하는 거죠. 우리 전산세무이급에서 이 5번의 법인세는 은근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도 회계 1급 수준이니까 엔터 치면 되고요. 맨 밑에 내려가서 법인세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선납세금 한 번 더 줬고 문제 나와 있는 법인세에서 3,600을 뺀 나머지를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법인세가 5,400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납세액과 이자 소득 원천징수액 합계액인 3,600만 원만큼을 선납세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3,600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그쵸? 그럼 이걸 여기다가 퍼스트 한 번 더 적어주고 세컨드 어떻게 한다? 3,600을 5,400에서 뺀 나머지 그게 1,800이겠네. 그쵸? 1,800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전표 추가 문제 클릭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에 눌러주시면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되면서 5번 문제도 마감이 됩니다. 5번 문제를 굳이 여러분들 수동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그냥 이해만 하고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만 하면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분개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채점할 때 이 분개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쌤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자동 분개를 이제 쓰는 거니까 그냥 자동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쉬운 방법 놔두고 이렇게 분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개가 된다는 건 알고는 있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전산세무 2급 93회 재무회계 파트인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4번까지 마감을 하고요. 자, 부가세 신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쌤이 나중에 이제 계정세법 업데이트 부분도 이제 고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강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